라운드 도중 스마트폰을 보셨습니까? 오늘 장이 열리자마자 코스피가 3% 넘게 빠졌습니다. 보유 종목이 빨간불입니다. 동반자가 티샷을 날리는 사이 여러분 손가락은 매도 버튼 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치십니까? 말십니까?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도 골프 코스에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것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원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계좌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골프에서 피스는 홀의 특징이 뭡니까? 짧지만 방심하면 무조건 보기 이상 나옵니다. 좁은 그린, 앞뒤 벙커, 워터 해저드, 딱 하나의 루트밖에 없는 홀. 호르무즈 해협이 정확히 그렇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불과 33km. 수심과 항법 조건을 고려하면 실제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은 그보다도 훨씬 좁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해협으로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갑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바로 이 길을 통과합니다. 대안 루트는 사실상 없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로가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몇 배로 늡니다. 지금 당장 가동 가능한 파이프라인 우회 용량도 전체 물동량의 일부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피스홀에서 유일한 루트가 막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유가가 배럴당 $150에서 최대 $180까지 폭등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유가가 $130를 찍었을 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골프 코스에서 가장 중요한 홀로 왔습니다. P4이 적당히 어렵고 전략이 가장 중요한 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골프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샷을 치기 전입니까? 아니면 친 후입니까? 대부분의 골퍼는 치기 전이 더 무섭다고 합니다. 물이 있는 걸 알면서 티에 올라서는 순간, 공이 왼쪽으로 흐를지 오른쪽으로 날아갈지 모르는 그 순간, 막상 공을 치고 나면 설령 물에 빠져도 다음 샷을 준비합니다. 방향이 정해졌으니까요.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전후 시장 패턴을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1990년 걸프전, 전쟁 발발 전 2달 동안 시장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직전 폭락, 전쟁 시작 후 반등.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 직전 전 세계 증시 급락. 침공 당일 이후 한 달 만에 상당 부분 회복. 왜 그럴까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나쁜 소식이라도 확정된 소식은 불확실성보다 낫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방향이 정해집니다. 시장은 즉시 계산을 시작합니다. 재건 수요는 얼마나 될까? 방산 예산은 얼마나 늘어날까? 중앙은행은 어떻게 반응할까? 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제 다음 샷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요. 라운드를 하다 보면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오늘은 왠지 아이언이 안 맞아. 오늘은 특별히 퍼팅이 이상해.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근본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헤드업하면 뒷땅. 힘 빼야 공이 멀리 간다. 이건 어제도 오늘도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동 사태에는 진짜로 과거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입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와 지금은 세계 경제의 연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석유화학 원료가 막히면 비료 생산이 멈춥니다. 비료가 없으면 식량 생산이 줄어듭니다. 원재료가 끊기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반도체 부품도 안 옵니다. 원유 하나가 도미노처럼 전 산업을 때리는 구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계점이 있습니다. 봉쇄가 4주 이상 지속되면 전략 비축유가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위험 구간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유소 앞에 긴 줄이 늘어서고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치솟던 그 시절. 파아부 홀에서 세 번째 샷을 치는데 그린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포트폴리오가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손가락이 매도 버튼 위에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골프로 비유하겠습니다. 18번 홀 마지막 샷. 핀까지 180m. 맞바람의 러프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치십니까? 패닉에 빠져서 아무 클럽이나 잡고 그냥 힘껏 휘두릅니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바람을 읽고 클럽을 선택하고 루틴대로 칩니까? 장이 급락하는 아침,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것은 패닉 스윙과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 시작 시 급락은 이미 공포가 가격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때 파는 것은 가장 싼 가격에 파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전쟁 발발 후 급락장에서 매도한 투자자들 대부분은 이후 반등을 그냥 지켜봤습니다.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눈앞에서 오르는 걸 보는 그 고통. 레어프에서 패닉 스윙을 하면 다음 샷은 더 어려운 위치에서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에하이브 호울에서 현명한 골퍼는 무조건 드라이버를 잡지 않습니다. 상황을 읽고 클럽을 선택합니다. 업종별로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단기 수혜가 예상되는 섹터가 있습니다. 방산 관련주입니다. 전쟁이 나면 정부 방산 예산이 늘어납니다. 이건 걸프전 때도 이라크전 때도 레오우 전쟁 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패턴입니다. 국내에서는 관련 방산 대형주들이 해당됩니다. 에너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사 마진이 개선됩니다. 단기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해운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우회 루트가 생기면 항로가 길어지고 운임이 오릅니다. 2022년 레오우 전쟁 당시 해운 운임이 폭등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회가 있습니다.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분위기에 휩쓸려 같이 떨어진 종목들입니다. 반도체, 플랫폼, 바이오. 이란 전쟁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직접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빠집니다. 이런 낙폭 과대 우량주들은 반등 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종목들입니다. 피에이어 호울에서 두 번째 샷. 그린이 잘 보이는 위치로 레이업하는 전략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다음 기회를 만드는 샷. 라운드를 마치고 클럽하우스에 앉으셨습니다. 스코어 카드를 펼쳐보십시오. 오늘 망친 홀이 어디입니까? 패닉 스윙을 한 홀입니까? 아니면 원칙대로 친 홀입니까? 투자도 똑같습니다. 오랫동안 자산을 지켜온 투자자들. 골프로 치면 싱글 플레이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7년 IMF,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쇼크. 이 세 번의 폭락 때 팔지 않고 버틴 사람, 혹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 몇 배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봉쇄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해협은 다시 열릴 것입니다. 역사상 완전한 봉쇄가 장기간 지속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경제적 고통은 봉쇄한 쪽도 함께 겪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의 변동성을 견디는 멘탈입니다. 분할 매수, 우량주 중심, 패닉 매도 금지.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캐디백에 있어야 할 클럽입니다. 정리합니다. 호르무즈 봉쇄는 세계 원유의 20%, 한국 원유의 70%가 지나는 가장 좁고
가장 중요한 길을 막은 사건입니다. 유가 150달러에서 180달러 시나리오,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 4주 임계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위기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전쟁 발발 후 시장은 반드시 방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에서 수익을 낸 건 패닉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골프에서도 투자에서도 위기 때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스코어 카드에서 웃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가 150달러 시나리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과거 데이터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라운드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수익도